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15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투기와 투자 구분 가능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신재근 기자가 한국경제TV에서 3월 14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하반기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에 이어 부동산 증세 기조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만나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혜택 축소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질문: 보유세 인상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보유세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세목의 성격이 동일합니다. 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물건별 과세, 각각의 물건별로 과세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묶어서 과세하는 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는 가격이 비싼 것만 과세하고 여긴 재산세, 일반적인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또 과세되는 거예요. 비싼 물건은 두 번 과세되잖아요. 두 번 과세되니까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하는 구조가 우리나라 세법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 편입시키고, 만약에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우리나라 재산세 자체가 누진세율이에요. 그런데 종부세도 또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에 누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질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사가지고 돈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현재 임차인을 내버리려고 하는 원소유주, 이 사람한테 정말 청천벽력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가 살고 싶지 않아서 안 산 게 아니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재부에서 자문해 줄 때도 거주 요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거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거주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질문: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적은 편인가? 종부세를 없애고 더 걷고 싶으면 재산세를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로 단일화시키라는 거예요. 종부세는 지금 명분을 잃었어요. 정말. 근데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잘 짚지 않는 문제가, 집이 큰 게 있어도 부채가 많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부채는 신경 안 써줘요. 내가 세상에 집이 50억짜리 하나 있다는 것만 말하지 거기서 부채가 20억, 30억 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고려해 줘야 돼요. 담세 능력, 조세 부담 능력에서. 그런데 그 문제는 전혀 얘기가 안 해요. 질문: 다주택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가? 국민연금이 커버해주는 노후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제한적이라고요. 제한적이니까 보통 열심히 사는 분들은 내가 국민연금을 받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더 사가지고 A집에서는 내가 살고 또 다른 B집은 임대를 줘가지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 내가 국민연금 받는 걸 커버하겠다. 모자라는 부분은 이런 심리로 하는 거겠죠. 이런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투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딱 들어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업 지방 공장 근무 시 사택에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있었던 경험은
지금도 그 기업에 충성심을 갖게 합니다. 기업과 공기업의 투자 부동산부터 건드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 일본 뉴스는 동해를 일본해로 얘기하는 이 싸가지를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니떼레 뉴스에는 북한이 14일 오후 일본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후 1시 반 전 수도 평양 주변에서 탄도미사일을 10여 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의 자세한 종류나 비거리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올해 1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요거부터 얘기하면은 언제 한미 연합훈련을 했나, 이란전에서와 같이 한꺼번에 쏴대면 어떻게 할래라고 미리 방어 준비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대만에만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고 한반도에도 쏠 수 있다, 일본에도 쏠 수 있다, 이런 이 이란 전쟁 경험이 그런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자, 우리가 한꺼번에 쏴대면 너희들 어떡할래? 이거 니들 대비해라 라고 거꾸로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합참 북탄도미사일 약 350km 비행 한미연합훈련 반발 시위. 김정은, 기자 이름이 김정은이네요. 조선비즈 3월 14일.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20분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을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측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앞서 북한은 해당 미사일에 전술 핵탄도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북한은 지난 1월 4일과 같은 달 27일에 동해상으로 600mm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고, 이날 발사는 지난번 발사 이후 47일 만이다. 한 번에 10여 발을 동시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을 벌이면서 너희들 어떡할래? 라고 미리 주의를 주는 거겠죠. 자기가 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쏜다면 너희들은 어떡할 거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세상만사 이란전쟁 등에 대해서 김정민 국제연구소 3월 14일 질의응답과 같은 얘기지만은 그 내용이 참 참신하고 이 김정민이라는 그 50대로 보이는데 카자흐스탄, 몽골 등에서 유학을 하고 중동에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살았다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늑대와 개로 비교한다면은 늑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제가 비유를 해보고 싶어지네요. 칭찬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때린다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 지상군이 깃발 꽂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긴 게 아니다. 제2의 우크라이나 전만큼이나 질질 끌 것 같다. 트럼프 이제까지 명성이 다 날아갈 것 같다. 대통령은 실권이 없다. 이 점도 마찬가지다. 국제 자본주의자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미중로 지도자 모두 약점 잡혀있다. 구 호메인이 언급한 내용 신정통치 통치자들이 이란인들인가? 하메인이 이란인 아니다. 아르제바이잔 사람이다. 미국이 이란 치기 하루 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쳤다. 탈레반 인터뷰 지도자. 이란 정권과 미국은 한편이라고 말했다. 이게 뭔 얘기냐? 전세계 지도자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다.
호르무즈 막으면 사우디아라비아 횡단 파이프라인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중동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중동 국가들이 포기해야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스라엘 승자 뒤에 영프 로스차일드 자본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네타냐후도 바지 사장이다. 미국이 성전으로 성화시키려 한다. 종교는 마약보다 무서운 것이다. 논리도 필요 없다. 여기에 편도된 사람들이 편중되어 매도된 사람들이 편중되어 버린다. 미국 해병 입대 커트라인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란전을 준비하는 거냐? 미군 파병하면 일본 보고 파병하라고 요구할지도. 여기에 종교를 덧붙인다. 태극기 부대는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다. 종교에 미치면 비이성적이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대로 이를 맞는다. 연병하고 있네. 우파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모두 개신교애들이다. 이렇게 대중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젤렌스키 요격용 드론 제공했다는 발언이 있는데 부품을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나?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왔을 것이다. 어디에서 들어오긴 했을 것이다. 지금 러시아가 이란전 도와줄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수출할 여력이 되냐? 나는 그걸 본다. 조금씩 밀리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드론을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하냐? 말이 안 된다. 우크라이나전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다. 우크라이나 현재 남 도와줄 여력이 없는 나라이다. 세금 올리고 강제징병시키고 여유 부린다. 이 협상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 이란이 곳곳에 드론 생산 공장 만들어 놓고도 미국에게 당함으로 수출할 여력 당연히 없을 것이다. 우크나 중국산 부품 쓰고 있다. 38% 수준이었다. 이제는 탈중국 수출하려는 것. 방산업체 성장을 위해 할 수 있겠지만 제 코가 석자인데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물자는 군산 복합체는 돈을 벌었다. 이 물자가 우크라이나에 다 사용되지 않았다는 설이 있다. 젤렌스키도 무기를 팔아먹었다는 설도 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세계 정부가 나올 것 같다. 미중로 다 파산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 힘이 빠진 착한 아이들, 다른 형태의 국제기구가 나올 수 있다. 이 계획은 거의 300~400년 전 기획이었다.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실행할 수 있는 세력은 과연 놀랍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전쟁을 이어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 혼동 속의 질서 리셋하는 순간들이다. 영프 로스차일드 조국이 어디인가? 그런 거 없다. 애초에 조국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다. 그들은 전 세계가 저들의 자국인 것이다. 이제는 완전한 컨트롤을 원한다. 이게 지금 기회다. 스페이스 X의 모든 작업들이 세계 정부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유럽이 봉건으로 살다가 식민지 금의 유입으로 농경에서 상업으로 공업으로 이동했던 것이다. 일반 서민들은 금으로 거래할 수 없으므로 왕과 귀족들이 경제를 운영했었다. 인텔리겐층이 럭셔리 상품을 일반인들도 사용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나도 돈 많아 수요가 늘었다. 일본 도자기 나도 사용할 거야. 중산층까지 확산. 비싼 차와 비싼 도자기로 먹어야 격이 어울린다. 선박이 범선이라 유럽에서 도자기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산업발전도 시작한다. 농경봉건에서 산업공상이었는데 천민이 왕과 맞먹을 정도로 경제가 커졌다. 새로운 층들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지금의 현재의 우리들인 것이다. 유럽부터 시작을 했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였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무역이 발전했다. 미국도 잘 살고 일본도 잘 살고 한국도 잘 산다. 산업의 물동량이 증가하면 물류가 커진다. 이제 아웃소싱도 안 되어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 유라시아 횡단철도도 그렇게 필요한 것이다. 기존 기정 세력들이 위기를 막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이걸 모르지 않고 안다. 미국은 강제로 바꾸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AI로 넘어가려고 피가 필요하다.
나는 한국의 근대화를 미워하지 않는다. 대한제국의 독립을 원했던 거지. 그게 과거로의 회기지. 항일운동은 대한독립 만세란 게 대한제국 독립 만세였지.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학도 실패했고 일본의 기관총합에 실패했다. 민심이 천심이다가 성립이 안 된다. 야들은 지금 미래를 설거하고 있는 것이다. AI 시대를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중산층이 붕괴될 것이다. AI를 누가 가장 거부할까? 아니면 중산층일까? 노조일까? 중산층이 이 변화를 거부하는 거이다. 미래 산업구조 정하는 세대, 과거는 봉건이었지만 지금은 중산층이 거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빚을 지지 말라고 내가 강조하는 것이다. AI 시대는 돈을 버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AI를 노예로 생각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라. 잘못하면 빈민층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AI 노예를 가져야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노조 일순간에 몰락할 것이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하이퍼 디플레이션 향후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다. 지금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 해운보험 경쟁인가? 전세계 보험은 영국이 꽉 잡고 있다. 선박 운영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이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선사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물론 몇 나라는 감행을 했죠. 누가 이득을 보는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보험도 오노는 같다. 글로벌 금융 세력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버려라. 이슬람 테러리스트 다시 생각해보라. 자신의 가족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는가? 원래 이슬람은 평화주의였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 대부분이 개신교와 카톨릭이다. 한국은 미국의 종교 개신교 확산, 한국에서 미국의 종교 개신교 확산은 의도된 것. 나는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나도 그렇다. 나는 개신교부터 경험하고 카톨릭도 경험했다. 지금은 종교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슬람이 한국에 성전 짓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나? 지하드라는 말은 정당방위란 뜻이다. 우리는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내가 당하면 갖는다는 생각인 것이다. 개신교, 선교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감옥 가면 안 되지만 바지 사장이 들어가면 상관없는 것 아닌가? 민주당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바지 사장이 감옥 가는 게 뭐가 안타까우냐? 석유 가격 오르면 중산층이 무너진다. 다국적 기업들은 돈을 버는데 AI 시대의 중산층이 몰락하는 것은 상류층이 좋아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신보수 선언으로 중산층 확장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정하지도 못한다. 내가 몰락했을까?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슬프신 것이다. 영국 노동조합 활동 결과 기업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이다. 영국의 노조운동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히려 미국이 강대국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장인 이젠 필요 없다. 일본 장교들 일본도를 주었다. 그 칼은 이가 다 빠진다. 그래서 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미쓰비시 중공이 만든 칼이 더 단단했다. 이게 장인의 칼보다 더 강했다. 지금 일본 반도체 부활 못하는 것은 장인 감성 때문에 안 된다. 결과는 잃어버린 30년이 됐던 것이다. 우리는 했다. 여가 생활도 없이 열심히 살았다. 농경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넘어갈 때 생긴 것이 공산주의인 것이다. 역사는 결과를 만들어준다. 자본주의를 선택한 나라가 부강해졌다. 공산주의는 다 거지가 되었다. 이게 진실이다. 비록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있다. 한국이 안 하면 베트남도 하고 동남아시아도 존나게 많다.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한다. 정하지 말라. 그냥 해라. 역사는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 돈을 벌어라. 엘리트만 돈을 벌면 안 되지 않는가? 공산주의 혁명 주동자들 사실 돈이 많다. 대중소기업 수평구조 이재명 꿈속에 살고 있나? 현실에서 적응하라라고 느낌이 들어오네요. 실질적인 자연은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는 게 동영화 속에 있는 것이다. 현실은 절대 아름답지 않다. 샤먼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주로 뱀이다. 악마?
종교에서 명상할 때 나타나는 게 그것이다. 안 좋은 것부터 볼 줄 알아라. 부자들이 성공시나 대부분 가짜다. 이란 전쟁 전 아시아 태평양 라인 튼튼했었다. 비대칭 전략, 군사용어, 게릴라 전략, 베트남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미국이다. 베트공은 소총 한 자루 가지고 싸웠다. 미국이 졌다. 도대체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도 버텼던 것은 골든 트라이앵글 마약 사업이 이익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란 전쟁 금융과 석유 기업은 돈을 번다. 미국 무기 소진 재보충 가능할까? 대만 유사시 방어가 가능할까?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다. 미국이 망하고 있다. 니들이 자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왜 중국에게 희망을 주냐? 이걸 무너뜨린 유일한 나라는 북한이다. 이란 전쟁에 북한군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될까? 일방적으로 미국이 때린다고 해도 이란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긴 게 아니다. 일본의 가미가제 전략, 이런 미친 짓을 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려 했었는데 물론 아쉽게도 원자탄 두 발에 깨갱했죠. 상상도 못할 큐슈 전략, 말도 안 되는 전략해서 모든 국민이, 큐슈 주민들이 죽창을 들고 미군을 향해서 다 대항하는 전략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트라우마를 만들려고 했다. 미국한테 일반인들을 죽여야만 되는 상황, 죽창을 든 일본인들을, 피골이 성접한 애들을 총으로 쏴 죽여 했던 미군이었다. 그런데 핵폭탄으로 망했다. 일본이 원하는 마지막 전술, 똑같은 이란 전쟁, 일본 비반트 애들이 가르쳐 준 것이다. 민간인을 이용한 물량공세 전쟁. 이거 일본 기술이다. 중국으로 가고 이란까지 갔다. 미국 중간선거 끝났다. 마가가 져버렸다. 이게 선동이라고, 미국 힘을 약화시키기. 대영제국 망할 때 제정 러시아, 프랑스 같이 몰락했다. 지금 미중러에서 미국 망할 때 중국, 러시아 같이 다리 붙잡고 끌어내려갈 것이다. 내가 망해도 중국 지서를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대만을 먹어도 초토화 될 것이다. 중국 경제재건 어떻게 할 건데? 수출을 해야 돌아가는 중국 경제, 내수 경제는 망했고 대만은 다시 독립할 것이다. 수출 주도형 국가들 다 망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재편할 것이다. 다 망하게 하려는 전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전시 시스템 한국 산업 구조. 미국 사드 가져가도 된다.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렸다. 공격 미사일, 방어 미사일 사거리 풀렸다. 우리가 하면 된다. 미국 때문에 못했을 뿐이다.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할 형편이 아니다. 알아서 자주 방위하면 된다. 우리는 전시 시스템 산업 구조이다. 자주 국방 미국한테도 좋은 것이다. 중국이 미사일 한반도에 공격할 수 있다. 지금 미사일 개발 절호의 기회다. 국산 방어 시스템 할 기회다. 평택 미군 기지를 우리가 방어해 줄 수 있다. 1, 2년이면 우리 기술로 방어 시스템 구축할 수 있다. 사드 다시 오지 않아도 돼. 주둔비 방위비 분담 줄이고 될 거야. 트럼프 재선 내가 먼저 예측했었다. 아마겟돈 내가 예언했다. 많이들 얘기했다. 프리메이슨 조직이 있다. 일본의 프리메이슨이 돼야 아시아가 대접받을 것이다. 일본 다음에 필리핀이다. 동심 파괴에서 얘기했었다. 필리핀이 미국이 먹고 일본보다 더 깊다. 필리핀을, 한국은 아직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앱스타인 파일에 일본인도 있다. 일본 국회에서 앱스타인 거론되었는데 진지하게 다카이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앱스타인 섬에 가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부산항 물류허브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은 할렐루야가 아니다. 신토를 알아야 한다. 사람의 속마음은 술 먹으면서 나오는 것이다. 대화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상대방의 말과 속마음을 알 수 있다. 노도 사실은 예스다. 행동을 보라. 한국 곡 집은 트럼프, 호르무즈로 석유받는 나라 통로도 관리해야. 워싱턴 김은중 특파원, 트럼프 돈이 아닌 실제 전력 투입 요구, 청해부대가 6년 전 작전 범위 확장 전례, 중동전쟁 관여 등 리스크 수반 정부 고민 깊어질 듯. 요거는 요 요약 제목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청해 부대가 그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영역을 펼 수 있을지 지금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한테 모두 똑같이 요구를 했답니다. 군을 파병하라고. 그런데 앞서 그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야 빨리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안 파이프라인이 개통이 되고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되게 되려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그거 파이프라인 건설이 빨리 될 것이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제유가 뭐 이런 게 문제니까 트럼프 아저씨도 이 아시아에서 석유를 많이 수입해가는 한국, 일본한테 군대를 파견하라고, 중국한테도 좀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같네요. 5개국이라 그러니까. 작전명 사막의 빛, 사우디에서 군수송기 타고 한국인 204명 대피. 노미노 뉴스 1에서 3월 15일. 오늘 오후 한국 도착.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등 중동 4개국. 1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204명을 태운 KC-330 시그너스 군수송기는 14일 현지 시간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출발했다. 수송기에는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탑승했다. 수송기는 한국 시간으로 15일 저녁에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작전을 위해 KC-330 시그너스는 전날 서울공항에서 이륙해 사우디로 투입됐다. 외교부는 작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사전에 관련 10여 개국의 영공통과 허가를 협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귀국하는 204명 중에는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도 포함되어 있다. 사우디 외 국가에 머물러 있던 우리 국민은 육로등을 통해 미리 리야드로 직결했다. 이 사진은 공중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의 공군 수송기가 되겠네요. 생존, 엄마 떠난 홀로 남겨진 새끼 살의 생존법, 놀라운 반전 사냥 실력, 한반도 산속에서 먹이 사슬을 지키는 작은 포식자, 야생 삭 이야기. EBS 다큐를 봤습니다. 생존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살은 장소와 목표물에 따라서 점프형, 잠복형, 접근형 사냥을 한다. 새끼 삭들은 이 사냥법을 익힐 수 있을까? 우리나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삭, 그들의 생존 비밀, 호랑이와 포범이 사라진 한반도, 야생의 마지막 점령자 삭. 태어나자마자 어미로부터 사냥법을 배우고 뱀과의 사투를 벌이며 생존 본능을 깨우칩니다. 어리숙했던 새끼 살기 닭장을 습격하고 원앙을 사냥하는 진정한 맹수가 되기까지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은 그들의 치열한 일련을 EBS 다큐 프라임이 생생한 영상을 1년 동안 취재를 했답니다. 배고픔은 사냥 본능을 깨운다. 새끼 때 생쥐를 봤는데 생쥐가 겁도 없이 했는데 요거를 첫 사냥하는 거를 어떻게 촬영을 했네요. 접근형의 한 장면, 물가인데 추운 겨울 사냥이 어려우면 인간 양계장을 사냥하는 닭장을 사냥하기도 하고 오리도 거기에 있고 그런데 늑대와 개가 비교되는 고양이라고 했는데 이 축사, 그 양계장이나 그 닭장 이런데 인간이 고양이를 키우면은 고양이는 이 닭들을 보호하는 그런 자기가 알아서 또 보호하는 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직에 있을 때는 개와 같은 충견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삭처럼 조직을 나왔을 때 늑대와 같은 생존 본능, 사냥 본능을 조직에 있을 때 키워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IFRS 17 3년 거품 빠지니 보험계약 늘려도 미래이익 줄었다라는 제목으로 IF 17 3년차 실적 쇼크 올해부터 진검상보 첫 번째 뉴스인데요. 이창명 권하순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3월 15일 날 아침 6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IFRS 17 도입 후 낙관적인 계리적 과정으로 실적을 부풀렸던 보험사들이 회계적 맞법이 3년 만에 풀렸다. 도입 첫 해 순이익이 40% 증가했던 보험사들은 지난해 실적 쇼크를 기록했다. 수만 명의 설계사를 동원해 신규 계약을 늘렸는데도 일부 보험사는 오히려 이익 규모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회계 과정의 가이드라인이 전면 도입되는 올해 보험사들이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 실제 발생한 손해율이 보험사가 가정한 수치보다 훨씬 높게 치솟으면서 수조 원대 손실계약 CSM 조정을 CSM에 대거 반영한 여파다. CSM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그 계약에서 예상되는 미래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지표다. IFRS 17 도입 후 보험사의 실적을 가르는 핵심 지표로 볼 수 있다. CSM은 발생하지 않는 이익인 만큼 가정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진다. IFRS 17 전환 시점에 해지율, 손해율 가정을 높게 설정했던 회사일수록 3년간 CSM이 잊어버렸으면 실패적인 패턴을 보였다. 이런 것 같고요. 5대 손보사 추이가 그래도 삼성화재가 올라가고 있고요. DB손해보험, 그 다음에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삼성생명을 제가 전문 좀 일천한 분야지만은 제가 분석을 해봐가지고 보험회사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보험 계약 이익보다도 투자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보험회사인지 투자회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서도 IF 17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 질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는데 한번 다른 생명보험회사라든가 손해보험회사 한 군데를 또 한번 기회 있으면은 좀 분석을 해서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 한 군데도 한번 잡아가지고 좀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현금 흐름 분석으로. 이것을 신보수 선언을 당분간 템플레이트 자료로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스킨 인 더 게임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는 우리나라 K 양극화가 지금 법돌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입법 그다음에 사법 그다음에 행정 정치 공돌이 상도들이 좀 엘리트들이 되고 초상류층 1%가 상류층은 있긴 있을 건데 법들이 포함해서 중류층으로 한 39%, 하류층이 한 50% 되는 그런 안정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신보수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주국방 강한 정부가 되어야 되고 자유자본주의 경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